다음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훈이라고 하고요. 이번이 제가 하는 두 번째 교육인데, 사실 저는 한 번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그 한 번만 운영위원들 안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하자고 해서, 그럼 먼저 해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하는 발표가, 그러니까 뭔가 빙고를 많이 이해하고 있고 전문가로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도 오랫동안 빙고 조합원으로서 지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로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마이크나 이제 화면 열고서는 같이 해주시면은, 이게 온라인 발표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반응을 할 수 없어서 혼자 말하면서 좀 약간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아마추어리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대의 정신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빙고 선언문 중에 이제 연대자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앞부분은 연대자 앞부분 같은 경우 아까 지음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공유라는 부분과 연대하는 부분, 그리고 기쁘게 함께하면서 닮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대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환대라고 하면은 보통은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되게 저의 목소리만 들리니까 이거 어색하죠.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이 마음에 안 듣고 있구나, 뭐 이런 게 아는데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그 환대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의 이제 단어 뜻은 이제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빙고가 환대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서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 대하는 어떤 태도로서 이해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환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환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제 참고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사람 장소 환대라는 김연경 씨가 쓴 책에서는, 환대는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환대라는 것은 빙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빙고 구성원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이고, 그들이 빙고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환대라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이것도 이제 책의 내용을 정리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해당 책에서 이제 우정의 조건이라는 챕터에서 절대적 환대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어떤 책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듣는 분들께서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환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여야 하고,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여야 하고, 복수하지 않는 환대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라는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든 그리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라 하더라도 당신을 환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서의 환대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환대를 받는 경우는 사실 제가 소비자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어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아니면은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저를 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누구신가요? 돈이 많은가요? 뭐 한가요? 뭐한가요를 묻지 않는 환대가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구성원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는 이것은 이제 밑에를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베푼다는 것은 서로 이제 베푸는 것 자체를 모두 다 따지게 되면 사실 우리는 빚을 서로 청산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잊을 수 있는 망각할 수 있는 환대여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하지 않는 환대. 그러니까 적대적인 상대방에 대해서도 환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적대적인 상대방에도 환대가 가능한가? 하지만은 약간 절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원칙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적대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대방이 적대적인 상황이 되어서 적대적인 입장을 서로 확인할 때까지의 시간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는 구성원이었어야지만 사실은 미워할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복수하지 않는 조건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그 관계는 이제 적대적인 것을 쌓아가며 이제 멀어지는 거겠지만 사실은 적이라는 것 자체도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세 가지의 환대가 복사하지 않는 환대가 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세 가지 환대가 전 많이 동의가 됐었는데 우리 빙고 안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환대를 한다는 것은 빙고를 함께 한다는 것이구나, 우리의 원칙이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환대 경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거의 잘 마주하기 힘든 경험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환대가 아닌 거죠. 서로 이득을 따지면서 누군가한테 환대하는 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대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한 현대 자본주의든 기타 다른 권력적인 관계에서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대안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빙고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빙고에서 만들어 간다는 것은 현대의 공간, 현대에는 없는 공간을 함께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끝났네요. 좀 이제 환대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방식이나 이제 뭐 예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빙고 안에서 빙고가 존재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빙고 안에서 빙고는 조합원들을 당연히 환대할 것이며 그 조합원들 역시도 그 환대를 받으실
여만하고 그래서 빙고 안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한 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늦게 신다면 언제나 그 부분은 얘기를 하셔서 나 좀 한 대 해달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저희가 좋은 빙고로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빙고 조합원 여러분 모두 환대 받고 그리고 환대 하시는 우리 빙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딱 9시가 됐네요. 우리 한 10분 좀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정확히 다시 시작할까요? 질문은 네. 질문 받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망각하는 용기라는 말 자체가 약간 어렵기도 하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망각하는 용기였나요? 네네. 그러니까 베풀었다는 것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빙고에서 많이 얘기했던 선물에 대해서 이제 선물 얘기하면서 선물은 사실은 서로 줘서 주는 게 아니라 빚과 빚을 만드는 관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었잖아요. 네. 약간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고 어떤 그 결과물에 그래서 어떤 내가 널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주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거고 그냥 받는 것 자체가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난 또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야기 질문 있어요. 먼저 정금 말씀하시려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해볼 거리 같은 것도 마련했는데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정훈의 경험이 궁금한데, 한대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 마음이 막 온전히 이렇게 가는 사람한테도 그 마음을 쓰고 뭐 챙겨주기가 만만한 일이 아닌데, 아까 뭐, 이제 적대적인 상대까지 이렇게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공동체를 좀 해보자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이제 환대를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전 청소년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 운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면서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당사자 운동이다 보니까 어디 가면은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고 너희 말은 그래. 그러니까 약간 저희는 당사자의 말이니까 어디서든 다 이용을 하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이해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환대받지 못했던 그 경험이 되게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환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환대를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라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천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보수든 진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자기의 이유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의 경험에서도 저희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던가 특이한 사람들로 개인들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으로서의 그런 기억들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미움을 받거나 하는 것들은 정당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 그들 역시도 자기 언어로서 자기를 변호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도 자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 사람들이 권리를 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면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미워할 수 있지만 일단은 들어보게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조금 적의 문제가 좀 저한테 많이 와닿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환대가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물어보는 건 네네. 아닌데 얘기해도 네. 되나요?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환대 혹은 뭐 신뢰라는 말들은 되게 가치의 언어여가지고,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환대하지 못한 게 되거나 그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환대한다고 환대한 것 같은데 과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뭐 살아가는 방식에서의 환대를 한다라면 근데 또 상대는 나는 환대받지 못했다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게 서로 이제 이야기는 나눠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이제 뭐 조직에서 특히 그런 신뢰라는 것도 뭐 신뢰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뭐 묻지 않게 되거나 혹은 신뢰하니까 어디까지 기다려줘야 될까? 약간 그런 곤란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아까 그런 절대적 환대라는 거를 봤을 때, 이거가 얼만큼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정민이 이제 채팅창에 정말 공감된다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도 되게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환대라는 건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원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그 이후에 그 공동체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되 누구나 환대받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보장받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뭐 안 맞는 사람은 어떡하지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신뢰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신뢰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환대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환대는 이 정도다라는 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런 게 사실 은연중에 작동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빙고도 그렇고 뭐 공유 주거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뭐 환기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걸까? 그냥 저는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지금 스치네요.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음, 집단 면역 이런 거요. 스웨덴에서 시험했었잖아요. 네, 그 뭔가 신뢰를 만드는 방식에도 집단 면역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였죠? 개인들을 찾아서 이제 방역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갈등을 막 드러내고선 서로 막 하게 해서 그 집단에서 그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게 되는 훌륭한 조합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갈등을 개별로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풀 수도 있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방식에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거리로 준비해 온 게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책임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환대라는 것은 자리를 만든다라는 의미였는데 만약에 이제 빙고는 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 앉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사람을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고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 적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누구나 진짜 환대할 수 있는 게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번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좀 발표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빙고에서 그래서 환대 활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서로 신뢰하고 환대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그럼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지? 라는 부분이 지금 배로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우리가 나눠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거에 대한 토론은 혹시 전체 발표가 끝나고 혹시 남겨놨다가 쉬는 시간이 좀 없어지고 있으니까 뒤로 좀 미루는 건 혹시 어떨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네. 바로? 네. 예, 예.